자, 반갑습니다. 서양 고대 철학 신과학회와 인간의 마음, 오늘이 제 9강 죽은 자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이제 모든 주제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영혼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몸, 그리고 그 몸을 이용하고 있는 어떤 실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논의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당연한 것처럼 믿었던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21세기를 이제 살아가면서 21세기의 이제 문화는 어떻게 보면 딱 두 가지 문화예요. 하나는 이제 과학주의,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던져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문화 상대주의, 뭔가 이제 절대적인 건 없다. 여기서 믿는 것은 여기에서 옳고 저기서 믿는 것도 저기에서 옳다라고 하는 어떤 상대주의,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사회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대 철학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지금 고대 철학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하는 여러 가지 그 사조들을 좀 살펴보면, 자, 인간은 이런 어떤 과학주의에도 속하지 않고, 또 뭔가 그 상대주의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고정불변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불변의 그 본질이 있다. 그리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 또는 정신, 사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육체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육체를 조정하거나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주권자로서 무언가, 우리가 그걸 이제 영혼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정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역사적인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많이 변화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세 번의 커다란 이제 대지각 변동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 그 지동설이죠. 이제 천동설이 그 이제 반박이 되면서, 천동설은 이제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의 중심을 이제 태양이나 다른 어떤 우주들이 전부 다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깨지고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 이야기하면서 지구는 여러 여러 이제 천계들에 있는 그런 행성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첫 번째이자 두 번째, 뭐 첫 번째는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이런 그런 그 변동이 이제 그 우리가 이 천동설과 지동설의 그 이 대립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인간이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상 그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99년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다윈의 진화론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두 번째 이제 그 하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똑같다. 인간이 이제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유인원과 똑같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닭이나 소어나 이런 것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 두 번째 하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고귀하다. 그리고 고귀하기 때문에 뭐 영장류에서도 최고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개나 소나 말이나 인간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 그 진화의 단계에서 약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 어떤 차이가 그런 어떤 종적인 차이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그런 어떤 최고의 지위를 인간에게 부여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유인원의 조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그 영장류인 다른 그 뭐 침팬지나 오랑우탄과 우리가 거의 뭐 그 염기 서열이 DNA가 94% 96% 이제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이제 두 번째 하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하강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던져주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제 의식, 정신, 이게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또는 신적인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프로이드의 무의식 분석을 따르면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산물이죠. 어떤 거의 산물이냐면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초자와 이제 이드라고 하는 것에 서로 대립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이제 의식이다. 그러니까 의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상이죠. 우리의 내재적인 그 무의식의 갈등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산물이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인간성 또 어떤 신적인 요소로서 뭔가 이제 숭고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뭔가 차별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기계적인 메커니즘, 생존 본능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진화 심리학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어떤 생존 본능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의식적인 개념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신이나 뭐 죽은 자나 뭐 의식이나 영혼이나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다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그래서 자유가 의지가 있어가지고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고, 이 무의식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다. 그 무의식을 작동시키고 있는 어떤 기계적 메커니즘으로서 어떤 그 요소들이 우리를 이제 그냥 계속해서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게 그 커다랗게 뭐 14세기, 15세기 이후에 인간의 지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논의되고 있는 큰 어떤 철학사의 줄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과학자들이나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전부 다 부정하고 있는 그 영혼, 본질,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왜 이야기해야 되는가?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서양 고대 철학을 배우는 이유이고, 서양 고대 철학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날아가 버리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날아가 버리면 이제 고대 철학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인간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그런 정신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부수 현상일 뿐인가, 단순하게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인가, 이런 어떤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과학적인 인공지능이나 이제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물음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양태,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이든지 다 진리가 되고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옳은 것이 옳은 것으로 간주해야만 하는가, 이런 물음들을 좀 계속해서 이제 던져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영혼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계속 영혼을 이야기할까? 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제 그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과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철학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고, 이제 인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의 문의가 뭐가 있어요? 몸뚱이, 뭐 뇌로 따지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원자 수준, 뭐 아원자 수준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나노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돌이나 흙이나 이런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다. 그리고 인간이 다른 것들과 다르다. 그리고 인간이 서로 똑같은 종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똑같은 종이지만 너나 나나 어떤 또 다른 정체성을 갖는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몸이 서로 바뀌지만, 그 몸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그 몸이 바뀌어있는 것들이 차이를 가지려면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정신,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 몸이 차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의 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문학이고 철학인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어떤 정신적인 거, 이런 어떤 영혼의 이런 문제들이 아주 독특하게 차별화돼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증명하지 못한다라면, 그게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면 더 이상 우리가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전부 다 물리학이나 자연과학을 공부하거나 공학을 공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 이상도 없고 그것 이하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기계적인, 그런 어떤 공학적인 요소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다, 우리가 향유해야 될 어떤 또 다른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태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뭘까?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게 뭘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는 가면 갈수록 우리 세계에서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제 밖에 나가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없죠. 뭐 돌을 아십니까? 지금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 다 비웃죠. 우리가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 다 비웃었던 것처럼. 자, 그런데 왜 여전히 21세기에도 그런 신천지라든지 그런 어떤 우리가 유사 종교 또는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슈퍼스티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믿고 왜 거기에 그 삶을 귀의하게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 여전히 지금 이제 21세기 최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어떤 종교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일까? 다 부질없고 전부 다 그 미신적인 것인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을 던져볼 수 있죠. 자, 좀 약간 서론이 이제 길었는데 이런 어떤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죽은 자 2차 시인데 2차 시 문제도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이혼론이 옳은가, 이혼론이 과연 이제 타당한가 이제 이런 물음을 이제 계속해서 연관지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혼론이라고 할 때 이제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고 이게 따로 실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증명될 수 없어요. 증명될 수 없고 왜냐하면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비물질이 아니라 물질이어야만 하고 그 물질이어야만 해야 뭐 이게 이제 스캔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MRI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물질적인 요소로서 이런 어떤 정신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잡히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죠. 이게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굉장히 또렷하게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랑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뭐 행동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밖에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자기는 분명히 이 A라고 하는 사람을 이 남자를 또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직관은 뭐 정말 확실한 것들이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직관을 가질 수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그 죽음에 대한 직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생겨나는가, 왜 있는가. 뭐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직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이제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대부분 다 이 마음이 죽음 이후에도 살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사회화가 아직 미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그렇게 많이 믿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칸소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이제 제시 버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이제 믿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믿음들이 굉장히 그 유아 시절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이런 어떤 믿음들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어떤 직관들을 죽음에 대한 어떤 직관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직관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제 뭐 새끼 갈색쥐와 그 녹색 악어 이야기를 이제 그 인형극으로 꾸며서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악어가 덤불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때 갈색쥐가 나타납니다. 갈색쥐는 악어를 보지 못합니다. 악어도 아직 갈색쥐를 보지 못합니다. 갈색쥐에게는 운이 나쁜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집으로 가는 길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몹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악어가 갈색쥐를 보고 잡아 먹으러 갑니다. 갈색쥐는 악어에게 잡아 먹힌 것 같습니다. 갈색쥐는 이제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나레이티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형극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제 갈색쥐의 마음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아이들의 그 상상인데 그 몸의 감정이라든지 뭐 욕구라든지 정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또렷하게 답변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갈색 쥐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투영해서 그 갈색 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굉장히 생생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죽었지만 악어가 물어가지고 아니면 악어가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먹었던 이 갈색 쥐가 여전히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살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정서적인 상태들도 이제 계속해서 죽음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 결과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 그 심리학자가 지금 결론을 이제 내리고 있는 제시 버링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런 내용은 몸이 죽어서 사라지게 되면 이제 생물학적인 욕구는 없어지지만 여전히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이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관을 따르면 이 생각과 느낌은 이제 남아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생후 40개월 정도 된 유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등학교 진학하기 앞서서 이제 대부분 다 사회화가 초기 사회화가 되고 있는 이제 아이들에게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해서 또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서베이를 했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화가 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학습의 효과로서 이거 이제 뭐 영혼 뭐 이런 정신 같은 거는 미신이야 뭐 이렇게 인간은 뇌에 불과해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미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한 형태의 직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보면 그 안에 이렇게 죽지만 죽음 이후에도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그런 죽은 자가 가질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인간이 됐든지 간에 뭐 생쥐가 됐든지 간에 뭐 악어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직관이 굉장히 강렬하게 아이들이 이제 남겨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 상태가 실제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상화된 어떤 주체가 그런 어떤 죽음을 갖게 되었을 때 죽음의 경험을 갖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직관들이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옳다고 느끼는 이제 이원론 때문에 이런 어떤 불멸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이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이제 증명할 수는 없어요.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느낌상, 우리의 직관상 이게 옳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마음과 뇌가 하나다, 마음과 뇌가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이런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직관으로 느끼고 있는 이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지금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많은 형태의 이제 기억들이 갑자기 이 전기가 끊어지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그 뇌파나 시냅시스 같은 것들이 생화학적인 그런 작용들이 뇌에서 끊어지게 되면 이제 뇌사 상태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없어진다. 어떻게 이제 이게 정말 다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부정하는 것들이죠. 직관적으로 이것들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들인데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제 그 인간의 마음과 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서적으로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그 대안들 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사고들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이 곧 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신의 뇌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수백만 개의 사람으로 우리가 무한 복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 사람 100만 개의 사람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과연 나인가? 이런 어떤 사유 실험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서요. 자, 뇌가 마음이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그리고 그 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제할 수 있고 그걸 100만 개 복제를 했다. 그러면 그 똑같은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똑같은 뇌를 갖고 있는 내가 과연 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다 이게
이 극단적 복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성립도 안 되지만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100만 개 내가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100만 개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정서적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뇌가 똑같은데 뇌 DNA가 똑같은데 물론 이제 그 자극에 의해서 가수성에 따라서 뇌의 이제 그 요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긴 하지만 그런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과연 그 복제된 뇌가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그 발레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취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기서 이제 짜증을 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독보적인 존재고 독보적인 것들을 취향으로서 갖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따라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힙스터 같은 사람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짜증을 낸다는 것들이죠.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좋아하는 애인 인데 이것들이 겹치게 될 때 우리는 짜증을 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이제 애인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짜증을 내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폴리아모르라고 얘기하는데 뭐 세 명이 서로 이제 사귀는 이런 경우들, 뭐 한 여자를 놓고 두 남자가 같이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한 남자를 놓고 두 여자가 공유하는 걸 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질투라든지 이런 어떤 짜증감들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런 어떤 관계들이 특수하고 독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그게 아무리 이제 똑같은 뇌가 복제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이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유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독자성들 때문에 이런 어떤 무한 복제의 예라든지 같은 취향의 예에서 직관적으로 우리는 그거에 대한 굉장히 큰 거부감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또 다른 사고 실험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 그 스타트랙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우주 탐사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안에 올라가면 우리의 몸이 원자분해가 돼가지고 다른 장소에다 쏘아주고 거기서 다시 그 원자분해된 요소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몸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순간에 그 에러가 생겨가지고 장치가 이제 에러가 생겨가지고 우주 비행선인 엔터프라이즈호에 여러분이 있고 동시에 이게 이제 원자 분해가 되는데 오류가 나가지고 그 횡성 표면에 또 다른 자기 자신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복제 부인이 자, 여러분의 이제 배우자하고 같이 잔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좀 똑같은데 몸이 바뀌었을 때 그 이제 총각이 자기 친구의 와이프하고 같이 잔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거부감을 갖는 것처럼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긴다라면 여기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자, 복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몸이 100% 일치하는 사람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친구끼리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 몸인데 자기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가 자기의 부인과 또는 자기의 남편과 잔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부분 다 좀 짜증이 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뇌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류는 아니죠. 나인데 왠지 내가 아닌 것처럼, 왠지 배신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관적인 그런 느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인지 부인이든지 이런 사람을 아무리 자신과 똑같은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용납을 할 수 없는가? 왜 그런 집관들이 생기는가?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뇌가 마음이고 그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손잡고 잔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가? 왜 그런 것들이 왠지 배신당한다고 생각하고 왠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어떤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는 우리 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우리가 깊숙하게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깊숙하게 우리의 이제 그 직관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런 어떤 마음의 복제는 이제 뭐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어렵고 뭐 실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이제 마음의 소멸은 이제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뇌가 사라지기 때문에, 뇌가 사라지면 이제 인간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이제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원론의 직관에 따르면 그 마음은 복제도 안 되는 것처럼 역시 또 파괴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뇌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마음을 완전하게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에너지나 물질처럼 항상 보존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양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뭐 이것저것 이합 집산을 해서 다른 것으로 이 물질이 형성되긴 하지만 그 질량의 총량은 우주 전체에 똑같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어떤 에너지나 물질처럼 계속해서 이제 다른 몸으로 환생을 하거나 다른 몸으로 이제 그 전이가 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마음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령이든지 영혼이든지 환생이든지 내세로든지 어떤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지만, 끊임없이 이제 바뀔 수 있지만 이제 절대로 무화되는, 완전히 파괴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의 보존에 대한 어떤 직관들도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천 년 인간의 어떤 그 장례 문화를 살펴보면 이 죽음을 여행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가는 여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행 준비를 위한 것인 것처럼 이제 수많은 문화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이제 장례식 문화를 보면 그 완전히 이 세계의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신화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보면 뭐 그것이 뭐 유령의 형태로 되든 아니면 이제 자연과 합일이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라지지 않고 항상 그것이 전체의 합일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든지 이런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직관에서 보면 항상 에너지처럼 마음은 보존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보존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 중에 하나는 생전에 이제 마음을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그렇지 못한 존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에도 많은 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갓난아기가 죽었을 때하고 10대 아이가 죽었을 때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직관에 따라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10대 아이의 마음이 이제 그 갓난아기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이제 그 10대 아이의 마음 속에는 이런 어떤 성격이라든지 희망, 공포, 버릇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갖추지 못한, 그것들이 이제 많이 확대가 되지 못한 이제 갓난 아이보다는 그 마음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친구나 가족이 죽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제 자기가 죽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죽는 모습, 자기가 죽는 삶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이 죽는 모습들을 우리가 죽는 모습인 것처럼 유비화 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죽는 것들을 본질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거의 이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그 미래의 자기 마음을 지각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형태에서 마음을 우리가 지각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그 마음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론에서 이제 뇌가 죽으면 우리도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자기 자신의 죽음을, 자기 자신의 죽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또 할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죽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때이고, 그래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죽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은 마음, 그러니까 자신의 죽은 마음을 자신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체 모순이다. 왜냐하면 이제 지각할 수 없는 상태를 지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왜 자기 자신이 죽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 이원론과 이론론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원론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을 전혀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주장은 또 이론론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죽는 걸 상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서로 그 상반된 어떤 그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죽음과 관련해서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인사 체험이죠. 자신들이 이제 사후 세계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주장들이 이제 많이 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관측할 수 없는 뇌 활동, 아니 관측할 수 이제 있는 그 뇌 활동이 없이도 정신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죠. 그러니까 뇌사 상태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정신적인 방식을 통해서 뭔가 이제 뭐 밝은 빛을 쫓아간다라든지 어디 뭐 사다리를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찬성 반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딘몹스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우측 측두 주정 정엽 뭐 접합이 뭐 그 자극이 되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찬성하는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은 그 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저울에 올려놓고 심장이 이제 멈출 때까지 이 사람 이제 몸무게를 재보니까 21g이 빠졌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무게가 이제 21g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건 조금 이제 그 모순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게가 없는 건데, 질량이 없는 건데, 그게 이제 뭐 21g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합리적인 설명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그 수업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죽은 자 지금 2차시까지 우리가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죽은 자가 정말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관들을 갖게 되는데, 그 직관은 이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직관들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특별히 우리 몸에 있어서 우리 의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슈가 됐던 것은 그 영화에서 기혼자인 데이브하고 독신인 미치의 몸이 서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몸만 바뀌고 정신이 바뀌었다라고, 몸은 똑같은데 정신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것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컨테이너일 뿐이고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이다.
자, 이제 데이브의 몸에 들어가 있는 미치, 또 미치의 몸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브, 그 정신이 그 데이브가 미치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몸을 함부로 쓸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불륜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자신의 몸이 뇌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 뇌라고 하는 것이 무한 복제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똑같은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감, 그것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어떤 거부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스타트랙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가 그 트랜스포터에 올라가서 이제 몸이 뭐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졌을 때 그 하나의 몸이 똑같은 몸이 자신의 배우자와 잔다고 했을 때 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가? 또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특성이나 취향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직관들, 자 이런 어떤 직관들이 여전히 죽음 이후에도 인간에게는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희망, 또는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런 어떤 그 정서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물리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물리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제 그 선호하는 그런 어떤 직관들을 생각을 해보면 죽음 이후에 뭔가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수많은 장래의 문화에서도 여전히 장래할 때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이후에 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래 절차에 따르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는 그런 하나의 여행을 하는 것이고, 그 여행을 하고 있는 어떤 주체로서의 정신이나 영혼은 이제 존재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던져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과 개와 이제 인간의 마음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통속적인 그 영혼에 대한 개념, 마음에 대한 개념들을 쭉 이제 정리하면서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가,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통계라든지 그 심리적인 그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형식은 다를 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직관들이 여전히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삶의 문화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근간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어떤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좀 작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좀 그 3차 시와 4차 시 때 좀 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또 현대 과학과 그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이제 냉동 인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냉동 기계에다 넣어서 지금은 이제 뭐 에이즈에 걸리거나 이제 불치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했을 때 이걸 이제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 하게 돼요.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뭐 1억인가 2억밖에 안 되는데 부자들한테는 이제 껌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을 때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이 되면 이제 거기 냉동인간에서 나와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또 다른 이제 시도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을 컴퓨터가 발달되면 이제 백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도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그 원숭이 뇌까지는 이걸 계속해서 이제 그 잘게 나눠가지고 시냅시스를 나눠가지고 지금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인간의 뇌도 뭐 시냅시스가 지금 정말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일일이 분해해서 지금 컴퓨터에 백업하는 작업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게 될까?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몸 말고 뇌 말고 뭔가 그 뒤에 기능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직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뇌사 이후에도 뭔가 그런 어떤 직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삶을 계속해서 연명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몸은 바뀔 수도 있어요. 몸은 이제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의 몸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인간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어떤 직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과감한 형태의 그런 어떤 작업들을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3차 시, 4차 시에 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